오늘은 5권이에요.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 먼저 좀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정의 혹시 한번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정의가 새 영혼의 세계 그 맞아요. 미덕에 따라서 맞아요. 때 정의롭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각자 서로 어떻게 한다? 참견하지 않는다. 머리, 가슴, 배가 서로 참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부분을 충실히 하는 거. 그래서 머리 같은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욕구를 제압하는 거고, 가슴은 뭐 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쓰는 거? 이성 편에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욕구는 누구 말을 따르는 거? 이성의 말을 따르는 거. 이제 이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정의였고, 간단히 말하면은 뭐냐면은 혼의 조화가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정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정의들도 있다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조금 세분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5권 들어가 보죠. 1장 우리 한번 첫 줄 보시면은 우리는 정의와 불의가 어떤 행위들에 관련되며 정의는 어떤 종류의 중용이며 정의는 어떤 양 극단 사이의 중간인지 고찰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정의가 중용이라는 거고, 중용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도덕적 미덕, 지적 미덕. 도덕적 미덕에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또 뭐다? 도덕적 미덕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5행 한번 가볼까요? 따라서 상반되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모호하면 대개 다른 쪽도 모호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정의가 모호하면 불의도 모호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정의와 불의는 모호한 것 같다.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모호한 것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렇죠? 일반적인 어떤 그 주장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0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먼저 불의한 사람의 여러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남의 재물을 탐하는 불공정한 사람은 둘 다 불의한 것 같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과 공정한 사람은 둘 다 분명 올바를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합법과 공정을, 불의는 불법과 불공정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의한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남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불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 공정한 사람. 자,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정의로운 행동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10행 한번 가볼까요? 자, 합법과 공정. 10행에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우리가 보았듯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의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공정한 만큼 분명 합법적인 것은 무엇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옳다. 입법 행위에 의해 제정되는 것은 합법적이고 우리는 그런 법규 하나하나를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은 삶의 모든 영역을 규정하면서 시민 전체 또는 최선자들 또는 집권자들 또는 그런 종류의 다른 집단에 뭘 추구한다?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 공동체의 행복 또는 행복의 구성 요소들을 산출하거나 보존하는 것들을 옳다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정의라고 했을 때 합법,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죠. 그리고 합법이라고 했을 때 법의 정신, 아주 기초적인 정신은 뭐예요? 공공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25행 한번 가보죠. 한 줄 위에 보시면 법은 다른 행위들도 미덕에 부합되는 것은 요구하고 악덕에 부합되는 것은 금지하는데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었을 때는 올바르게 요구하거나 금지하고 급조되었을 때는 제대로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게 아닌 거고, 법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죠. 법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법이 올바르게 제정됐을 때 합법인 거고, 그리고 그 합법은 정의로운 거고. 하지만 법이 잘못됐으면 합법이어도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수많은 의견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쭉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정의는 완전한 미덕이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대인 관계에서만 그렇다. 자, 법은 왜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인 관계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금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는 완전한 미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한 정의는 완전한 미덕의 활용이므로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미덕이다. 정의가 완전한 까닭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의 미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정의는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미덕을 전부 다 갖추었을 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그게 정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법을 지킬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의로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누가 이야기한 정의? 모든 미덕을 다 지켜.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정의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혼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 플라톤은 혼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모든 미덕을 다 완벽하게 성취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정의로운 행동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따라서 가장 나쁜 사람은 자신의 사악함을 자신뿐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행사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미덕을 자신에게 아니라 남들에게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의미의 정의는 미덕의 일부가 아니라 미덕의 뭐다? 전부며, 이에 상반된 불의는 악덕의 일부가 아니라 악덕의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정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완벽한, 훌륭한, 정의로운 인간, 그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을 할 거고, 그 사람이 정의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런 정의도 있고 또 다른 정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탐구하고 있는 것은 미덕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의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정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의와 불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다른 악덕들의 경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행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겁해서 방패를 내던지거나 성질이 고약해서 욕설을 하거나 인색해서 긍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한다면 그의 행위는 종종 이런 악덕들의 전부는 물론이고 그중 어느 하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분명 어떤 종류의 악덕 곧 불의를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그냥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행동을 하죠. 맞나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은 왜 방탕한 행동을 해? 일단은 그냥 방탕한 사람. 일단은 이득이 없어도 방탕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쾌락이 좋으니까 그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 그냥 쾌락이 좋아서 거기에 이끌리고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탕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득을 얻기 위한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거짓말을 하겠죠. 그 어떤 이득이 없어도. 왜? 나는 거짓말
쟁이니까 어떤 이득이 없어도 거짓말을 해. 그렇지만 사기치는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해요? 아니잖아. 그 사람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나누는 거예요? 그냥 불의한 사람과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그냥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끔가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득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정의로운 행동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정의로운 사람도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득을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나쁠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쁘겠죠. 일단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한 사람이 있고 불의한 행동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거는 뭐예요? 모든 미덕의 완성이에요. 하지만 개별적인 불의한 행동들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의, 개별적인 정의도 따로 있겠죠. 좀 지금은 복잡한데 읽으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보면, 또한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간음하고 돈을 버는데 반해 누군가는 돈을 내고 손해를 보면서 욕망 때문에 간음한다면 후자는 탐욕스럽다기보다는 방종하다고 여겨질 것이고 전자는 방종하다기보다는 불의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전자가 불의한 것은 분명 그가 뭘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면 1130b, 따라서 보편적 불의 외의 다른 종류의 불의 곧 특수한 불의가 있음이 명백하다. 자, 그러니까 보편적 불의는 뭘까요? 그냥 나쁜 거.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냥 나쁜 사람, 욕구에 따르는 사람, 이성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특수한 불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불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특수한 불의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까 뭘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 여기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더 읽어보죠. 이 둘은 이름과 성질이 같은데 둘 다 대인관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정의가 같은 유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한 불의는 명예나 돈이나 안전이나 또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이름이 있다면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특수한 불의는 그 동기는 이익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이다. 반면 보편적인 불의는 훌륭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에서 관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 불의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 보편적 정의는 훌륭한 사람. 보편적 불의는 뭐예요? 그냥 훌륭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특수한 불의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불의한 행동.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면 우리 15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15행. 따라서 우리는 특수한 의미의 정의와 불의도 논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특수한 의미에서 옳은 것과 불의한 것도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미덕 전체에 상응하는 정의와 불의는 제쳐두도록 하자. 왜? 이거는 플라톤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둘 중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미덕 전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에서 악덕 전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특수한 불의, 특수한 정의,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30행 한번 가볼까요? 특수한 정의와 같은 의미에서 올바른 것의 한 종류는 명예나 금전이나 기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뭐예요?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의 배분에서 발견된다. 배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배분이 뭐예요?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했어.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죠. 배분을 해야겠죠. 그 배분을 잘하면
정의로운 배분이고 그거를 잘 안 하면 불이한 배분이 되겠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은 사람들 간에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니까 거래죠. 거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발적 거래, 비자발적 거래. 자발적 거래는 뭐예요? 거래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비자발적 거래는 강도, 강요, 사기 뭐 이런 게 이제 비자발적 거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배와 관련된 거예요. 특수한 정의는 그렇죠? 특수한 정의는 이익과 관련된 거니까 분배와 관련된 거고 분배를 배분할 때 그리고 자발적 뭐예요? 자발적 거래 그다음에 비자발적 거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판을 깐 거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3장. 그래서 정의 특수한 정의들 중에 첫 번째 분배적 정의예요. 분배적 정의.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개별적인 도덕적 미덕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용. 가운데가 중요하죠. 분배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하다는 게 뭐야? 똑같이라는 게 뭐야? 어디를 맞추는 거야? 중용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냥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동등하게 그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 거다. 이제 조금 있다가 조정 나오겠지만 일단은 기여도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겠죠. 일단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재산 가족들이 어떻게 나눠야 돼? 한국 법에는 기본법이 뭐냐면은 n분의 1. n분의 1이야 원래는. n분의 1. 근데 어떻게 해줘야지 그래도 형제들이 안 싸워? 공정하게 나눈다라는 건 뭐예요? n분의 1 하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보시면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행위는 둘 다 불공정하거나 불균등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불균등이건 거기에는 분명 어떤 중간의 것, 곧 균등한 것이 있다. 어떤 종류의 행위든 많고 적음이 있으며 균등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의한 것이 불균등한 것이라면 올바른 것은 균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0행 한번 가보죠. 올바른 행위에는 적어도 4개의 항이 필요하다. 분배를 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4개의 항이 필요해요. A, B, 너와 나,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물건의 양. 각각 4개의 항이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도 둘,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도 둘이기 때문이다. 한 줄 뛰어넘으면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으면 동등한 몫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줄 뛰어넘으면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의 동등한 몫을 받으면 이는 분쟁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 마지막 30행. 따라서 정의는 일종의 비례이다라는 거예요. 비례. 분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비례. 그게 정의이다. 특수한 정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미덕들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미덕.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첫 번째로 특수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